안녕하세요. 2학년 8반 9번 김원선입니다. 우선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만한 그런 얘기인데요.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이 이때이고 이때 시험이나 과제나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.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살살 했다가 점점 강도를 높여서 마지막에 좀 열심히 하면은 과제를 끝낼 수 있겠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첫 주가 지났습니다. 그런데 결국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. 그래서 계획을 좀 수정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. 그래서 또 다음 주를 보냈는데 다음 주도 별로 한 게 없어요. 그래서 계획을 또 수정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어떨까요?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아마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.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런 계획을 미루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, 그리고 이런 계획을 미루는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좀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. 그 두 번째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. 먼저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의 뇌에 속입니다. 그 친구들 보면은 막 플래너에 할 일을 적어두고 막 체크 막 하면서 막 달성률 같은 거 적어두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자기가 할 일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. 그 사람들의 뇌를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합니다.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? 이 원숭이는 번역하자면 여기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즉,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. 할 일을 미루는 사람과 미루지 않는 사람 둘 다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있습니다. 하지만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뇌에는 이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가 있어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. 이제부터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. 그러면 원숭이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 원숭이가 한마디 합니다. 페북 한번 확인해보고 공부하자. 그러면 페북을 확인하게 되죠. 이 친구가 막 오버워치 전적을 올려요. 그러면 얘 왜 이렇게 잘하지? 나도 잘하고 싶다. 그럼 유튜브 가서 막 오버워치 영상을 보고 그러죠. 오버워치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디바 토끼 표시를 봤는데 갑자기 토끼들의 번식 행위가 궁금합니다. 그래가지고 구글에 가서 래빗 번식이라 쳤는데 갑자기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날린 적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가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 이 원숭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?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 원숭이는 그저 쉽고 재밌는 것만을 추구합니다. 반면에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,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. 다행히도 이 둘은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,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급식 먹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죠. 그런데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계속 이 영역에 머무르게 됩니다. 근데 이 영역에서 느끼는 감정은 좀 죄책감, 자기 혐오, 후회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이 영역에서 그런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첫 번째로 이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. 속담으로 치면은 즐기는 자는 아니지요.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. 그죠? 그리고 래퍼 도끼가 누구보다 많은 작품을 음반이 아니라 아무튼 작품을 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래퍼이기 전에 진짜 힙합 팬이라고요.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더 늘린다면은 그 후회나 그런 자기 혐오와 같은 감정이 없이 좀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사실은 누구나 모두 다 알고 있죠. 좀 지구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넓힌다 해도 절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. 왜?
네가 아무리 자기 세뇌를 해도 진짜 하기 싫어하는 게 뭐야? 공부하는 거. 공부하는 거. 의행이는 공부가 정말 싫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의행의 경우에는 공부가 여기 속해 있지만 여기 속해 있지만 이 즐거운 감정을 그 공부까지 넓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? 다행히도 우리 뇌에는 그런 후회나 뭐 자괴감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 이렇게 끌어다 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. 바로 패닉 몬스터라는 존재입니다. 패닉 몬스터는 평소에는 잠들어 있습니다. 평소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지만 뭐 시험 기간이 다가오거나 마감 기간이 거의 코앞에 닥쳐오거나 아니면 뭐 큰 손해를 입을 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패닉 몬스터가 깨어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숭이는 이 패닉 몬스터를 아주 무서워한다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패닉 몬스터가 깨어났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? 저는 어제 12시에 독서실에서 집에 왔고 막 갑자기 생각났습니다. 이 발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요. 그러면 이 패닉 몬스터가 깨어났겠죠? 그러면 잠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 원숭이가 이 발표를 해야 한다는 이 패닉 몬스터를 보고 도망가게 됩니다. 나무 속으로요. 그러면은 드디어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그 뇌를 조종하는 키를 잡고 드디어 이 발표 준비와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두 번째 할 일을 미루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서 끝났고요.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뇌 속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원숭이가 있다. 원숭이가 얘가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려면은 원숭이와 얘가 좋아하는 일을 겹치거나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이 패닉 몬스터를 불러서 원숭이가 나무로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저의 발표는 끝났고요.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원숭이를 패닉몬스터를 더 빨리 소환하는 방법이 네,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패닉 몬스터는 자기가 위기를 더 느끼면 느낄수록 패닉 몬스터는 더 크고 더 빨리 찾아옵니다.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내기를 할 수도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뭐 지는 사람이 뭐 5만 원을 낸다 뭐 이런 크게 걸면은 시험 기간에 공부가 하기 싫어서 원숭이가 나타나려 할 때도 이 5만 원이 떠오르면서 이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겠죠.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패닉 몬스터를 불러오면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. 아까 그 독서실에서 집에 갈 때 내일 써야 할 게 생각나서 패닉 몬스터를 불러오셨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러면 결국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앞에 닥쳐서 할 거를 생기게 하는 거랑 그 비슷한 게 되잖아요. 제가 말한 그 독서실 그 사례는 패닉 몬스터를 불러온 사례가 되고요. 그래서 패닉 몬스터를 불러오면 원숭이가 도망간다.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패닉 몬스터를 불러오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.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미리 패닉 몬스터를 불러오자. 네, 다음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없으면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